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염화칼슘으로 습기 제거제를 만드는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안에 혹은 사무실에 습기가 많으신가요? 꿉꿉한 냄새와 불쾌지수 때문에 힘드신가요? 혹시 곰팡이가 생기진 않으셨나요? 실내에 생긴 곰팡이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곰팡이 포자가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심지어는 뇌에까지 도달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가격으로 쉽고 그리고 많은 습기 제거제 물 먹는 땡땡 물 땡땡 하마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을 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만드는 방법만 보실 분들은 설명을 넘기고 뒤쪽으로 넘겨서 만드는 방법을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조금 더 빠르게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의 배속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뒷부분으로 넘겨서 만드는 방법을 먼저 보신 후에 만드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만들면서 다시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실내에 습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빨래도 잘 마르지 않게 되고 꿉꿉한 냄새가 나고 불쾌지수가 오르게 됩니다. 또 높은 습도 때문에 집안이나 화장실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정말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철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고 해서 실내 습도가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철이라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바깥은 춥고 실내는 따뜻해서 바깥과 실내의 온도 차이로 인해 창문이나 벽에 이슬이 맺히곤 합니다. 이 때문에 창가 주변에 검게 곰팡이가 생기고 실내 환경이 악화됩니다. 그렇다고 창문을 열자니 너무 춥고 또 비싼 난방비를 들여서 기껏 올려놓은 실내 온도가 한순간에 내려가서 난방비가 더 들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반대로 냉방비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년의 대부분, 특히 가을에서부터 봄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 오염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기에도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바깥 공기가 안 좋아서 실내에서 빨래를 넣는 집도 있는데 이러면 젖은 빨래가 마르면서 증발되는 수분으로 인해 실내 습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실내 제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습기 제거제, 물땡땡 하마 등은 여러 개를 사기에는 가격이 부담이 되겠죠. 오늘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습기 제거제를 진짜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집에 제습기가 있는 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습기 제거제를 만들어서 옷장이나 장롱 안에, 화장실에, 주방 싱크대 주변이랑 서랍 안에, 또 집안에 습기가 많은 곳에 여러 개를 만들어 곳곳에 놓아주면 제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습기 제거제의 주 성분은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은 자신의 무게의 14배 정도에 달하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으로 습기 제거제를 직접 만들면 습기 제거제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기 제거제라고 마트에서 구매하는 제품들 안에 바로 이 염화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습기를 빨아들여 뛰어난 제습 기능을 발휘하는데요. 물을 빨아들이면 액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로 플라스틱 통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염화칼슘을 구매해서
빈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컵에 넣고 휴지나 부직포로 막아주면 훌륭한 제습제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물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인공, 염화칼슘입니다. 그리고 페트병, 이런 생수 페트병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하고 가져온 이런 플라스틱 컵이랑 이 위에 있는 뚜껑, 그리고 물티슈, 그리고 칼, 테이프, 고무줄하고 비닐 장갑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페트병을, 뚜껑은 쓰지 않으니까 버리셔도 되고, 이 페트병에 5분의 3 부분? 밑에서부터 5분의 3 부분, 이 정도를 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자를 때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물티슈가 없는 분들은 깍티슈라든지 부직포, 한지,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물티슈를 일단 쫙 늘려줍니다. 물티슈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이 조금 더 커지도록 물티슈를 쭉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잘라진 위에 부분 아래를 물티슈로 이런 식으로 물티슈로 막아줍니다. 막아서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시켜도 되고, 테이프를 양쪽으로 붙여서 고정시켜주고, 이 나머지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옆에도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런 고무줄로 한 번 더 이 물티슈가 떨어지지 않게 고무밴드로
물티슈를 고정시켜 줍니다.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여기에 염화칼슘을 넣어줍니다. 비닐장갑을 끼고 장갑을 끼고 일회용 숟가락 등을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염화칼슘을 넣어줍니다. 염화칼슘을 가득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염화칼슘을 가득 넣었습니다. 거의 윗부분까지 넘치지 않게 많이 넣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여기다 넣어주고 비닐장갑은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티슈를 이용해서 물티슈가 없는 분들은 깍티슈나 부직포, 한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물티슈가 엉성해지게 이렇게 물티슈 중간 부분 구멍이 이렇게 넓어서 커지게 물티슈를 쫙쫙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물티슈로 이 윗부분을 막아주고 이쪽 물티슈 남은 부분은 잘라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티슈로 여기를 덮어주는데 이 윗부분 물티슈는 테이프로 붙일 필요 없이 이 고무밴드로만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염화칼슘이 다 물로 바뀌었을 때 이 염화칼슘이 수분을 먹고 물로 여기 다 바뀌었을 때 그때 다시 이 고무밴드만 풀러서 물티슈를 열고 여기에 다시 염화칼슘을 채워주면 됩니다. 이 밑에 고인 물은 하수구에다 잘 버려주시면 되고요.
물티슈로 위에 부분을 막은 뒤에 고무밴드로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한 개 완성. 그 다음에는 이 카페에서 가지고 온 프라이오틱 컵이랑 뚜껑을 가지고 또 작은 거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프라이오틱 뚜껑 분리한 뒤에 여기 아래 여기 이 부분을 이 윗부분을 물티슈로 막아줄 겁니다. 윗부분 작은 구멍을 물티슈를 이렇게 쫙쫙 늘려서 크기에 맞게 잘라준 후에 위에 조그만한 구멍을 물티슈로 막은 뒤에 테이프로 잘 고정을 시켜줍니다. 테이프로 네 부분 정도, 네 곳 정도 고정을 시켜서 해줍니다. 여기를 막았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염화칼슘을 담아주면 됩니다. 장갑을 끼고 이런 일회용 숟가락 등을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담아줍니다. 염화칼슘을 담을 때 손이나 피부에 묻지 않게 염화칼슘이 피부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피부에 닿으면은 닿은 부위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닿았을 때는 염화칼슘을 잘 털어낸 뒤에 그 다음 닿았던 부위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 염화칼슘을 가득 담았습니다. 손까지 이렇게 담은 뒤에 아까랑 방법 똑같이 여기 이렇게 거꾸로 넣어준 뒤에 이 위에 부분을 똑같이 물티슈로 막아주면 됩니다. 장갑을 벗고 물티슈를 쫙 늘려서 이렇게 물티슈를 늘려서 물티슈 구멍을 넓혀주는 이유는 습기랑 공기가 잘 왔다갔다 통하도록, 그래서 염화칼슘이 습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테이프로 잘 고정을 해주고 물론 테이프로 안하고 위에 부분은 고무밴드로 막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성.
다 만든 후에 남은 염화칼슘이 공기에 닿지 않게 잘 밀봉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중으로 잘 막아주시고요. 이제 이 만들어진 습기 제거제를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셔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잘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곳에 놓아주셔야 되고요. 어린아이나 애완동물들이 쉽게 만질 수 없는 곳에 놓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옷장이나 서랍장 안에 넣을 때 옷이나 다른 물건들에 닿지 않게, 염화칼슘이 옷이나 다른 물건들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이 가죽옷 등에 닿았을 때 가죽이 갈라질 수가 있고, 또 금속 제품에 닿았을 때는 금속이 녹이 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염화칼슘을 털어내고 그 염화칼슘에 닿았던 부위를 잘 닦아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 페트병 안에 물이 점점 생기고 염화칼슘이 점점 없어질 텐데요. 나중에 이 물이 생긴 거는 하수구에다 조심해서 잘 버려주면 됩니다. 이때 버리실 때 그 버려지는 물이 다른 곳에 튀지 않게 조심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여진 물이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이 먹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애완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이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애완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 등에도 이 염화칼슘이 닿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식물에게 이 고여진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집안 곳곳에 습기가 많이 생기는 곳에, 아니면은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곳에 여러 개를 설치해서 놓아주면은 더 좋습니다. 아, 맞다. 이게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습기 제거제입니다. 이 아랫부분에 물이 이 정도 고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습기 제거제를 만들면은 여기 위에다 놨었던 염화칼슘들이 다 없어지고 여기 아래 물이 생기게 됩니다. 위에 있던 염화칼슘들이 습기를 먹으면서 그 습기와 함께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지금 윗부분에 염화칼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이 윗부분에 고무밴드를 위에 물티슈를 고정시켰던 고무밴드를 풀어주고 물티슈를 열어서 이 안에 염화칼슘을 다시 넣어주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아래 고여진 이 물은 잘 버리셔야 되고요. 염화칼슘을 넣고 물티슈로 덮은 뒤에 고무밴드로 잘 고정을 시켜서 습기가 많은 곳 등에 잘 놓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염화칼슘은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 힘든 제설 작업이나 빙판길에 얼음이 얼었을 때 그곳에 뿌려주면은 눈도 쉽게 녹일 수 있고 얼음도 금방 녹게 됩니다. 염화칼슘이 눈이나 얼음에 닿게 되면은 열을 발생시켜서 눈과 얼음을 쉽게 녹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